안녕하세요. 다들 집안 안녕하신가요? 저희 집은 언니 부부 때문에 안녕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참교육으로 이제야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2년 전에 결혼했었고 반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네, 아이 낳고 아이가 돌도 안 됐는데 형부와 이혼했네요. 언니는 중견기업 다니고 있고 연봉은 꽤 높지만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습니다. 형부와는 연애 때도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매일 싸우고 헤어짐도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형부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분들도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둘이 죽고 못 산다며 결혼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냥 다른 나라에 이민 가버리겠다는 둥 연을 끊을 것처럼 나와서 양가 부모님들이 기겁하고 급하게 허락했네요. 그렇게 불같이 연애하고 불같이 결혼하더니 결국 연락에 싸우고 돌도 안 된 조카 남기고 그렇게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둘은 참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저희 부모님 주무시고 계실 때 영상통화를 걸었다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 새벽에 영상통화가 오다니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허겁지겁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언니네 부부가 영상통화 켜놓고 싸웠다네요. 자기들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그 새벽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잠 깨워 영상통화로 싸운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기함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엄청 혼냈습니다. 싸우든 이혼하든 니들 맘대로 하고 다신 이렇게 경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는 안 오는데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싸웠다네요. 싸울 때마다 이혼 얘기를 해서 솔직히 진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언니 성격도 굉장히 불같고요. 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둘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왜 그렇게 다시 붙는지 한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조용하게 사귀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저희 언니도 예쁘고 형부도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소유하고 있어요. 둘 다 이쁘고 잘생기고 둘 다 성격이 폭탄이라 그런지 잘 맞는 거였을까요? 아무튼 둘이 의견도 진짜 안 맞고 이래저래 상극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까지 낳길래 그래도 잘 살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결국은 아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대판 싸워서 언니가 조리원에서 탈출하고 잠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양가 부모님이 너무 놀라셔서 경찰에 신고도 하는 바람에 119에서 위치 추적해서 언니를 찾아내 주셨네요. 언니는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차 세우고 자고 있었다더군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와선 형부가 무릎 꿇고 사과하자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갔던 일이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싸움은 언니가 워낙 예뻐서 길 가다가 헌팅도 많이 받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워낙 미스처럼 젊어 보이고 싱그럽기 때문에 어린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자주 번호를 물어본다네요. 그날은 언니가 아이 낳고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대요. 번화가였고 테라스로 굉장히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연예인들도 종종 오는 곳이고요. 아무튼 그런 곳 테라스에서 언니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언니에게 명함을 주었다네요. 사실 명함도 서너 번 받아본 언니라 생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아이 낳고 나서 죽어있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더군요. 가뜩이나 아이 낳고 은근히 무시한 듯한 형부에게 일부러 도발하듯 명함을 꺼냈대요. 나 오늘 연예기획사한테 명함 받았어. 뭐? 여기 봐. 여기 연기자 누구누구 있는 곳이래. 나보고 광고 하나 찍지 않겠냐던데? 너 유부녀라고 했어?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미쳤어? 그 얘기를 왜 안 해? 애도 있는데. 내가 진짜 연예인이라도 될까봐 그래? 당신이랑 애 버리고? 그냥 명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연예기획사 사람인지 아님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너 돌대가리야?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튀어? 당신 마누라 아직 안 죽었네.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둘이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고, 질투인지 뭔지 기분이 상한 형부는 그대로 그 기획사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각종 심한 욕과 인신공격을 퍼부었다네요. 거의 10분가량을요. 화풀이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형부는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 200만 원에 겨우 마무리되었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욱하는 성격은 그렇게 아이를 낳고도 사그러들지 못했고요. 결국 참다 못한 형부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아이도 안 데려간대요. 언니 보고 키우라며 형부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도 홧김에 바로 합의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친정에 상해도 일절하지 않았고요. 서류도 3달 만에 신속하게 정리되었고 정말로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버렸네요.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돈댁에서도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부터 살면 뭐 하겠냐며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며 이혼을 종용하셨다네요. 그렇게 돌도 안 된 아이를 두고 둘은 헤어졌어요. 솔직히 조카만 불쌍하더라고요. 아직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부모를 만났는지. 문제는 언니가 회사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렇다 보니 아이 키울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됩니다. 애는 꽤 잘 보긴 하는데 영 시간이 안 나요. 휴가에 자유롭지도 않고 언니가 꽤 책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사하자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재취업이 좋은 조건에 바로 될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언니는 부모님께 SOS를 쳤습니다. 당장 아이를 못 키우겠으니 집에 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본가에 유아 매트도 한 장 안 깔려 있고 아이한테 위험한 것들 천지인데 집 정리가 되기도 전에 아이를 그냥 본가에 덜렁 데려다 놓고 자기는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야 한다며 급하게 가버렸다더군요. 기저귀 한 팩이랑 분유 몇 통 채운 게, 그리고 쪽쪽이 정도 갖고 온 게 다였습니다. 당장 물티슈도 없어서 아빠가 마트 가서 급하게 사오셨다네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언니를 말려도 듣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더래요. 거의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루아침에 황혼유가 전선에 뛰어들게 된 저희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주 예쁘죠. 첫 손주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이지만 부모님 연세가 연세이다 보니 기저귀 한번 갈아주는데도 힘에 벅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휴가 땡겨 쓰고 첫 일주일은 부모님이랑 같이 조카 봤어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많이 했죠. 이렇게 그냥 아이 두고 언니는 일할 거냐,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든지 해라, 막무가내로 이러면 우리 가족만 죽어난다 등등 뭐라고 했지만 언니는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회사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기가 20명이랍니다. 말이 20명이지 내년까지도 가능성이 없는 번호래요. 아무도 안 나가서. 자기가 어린이집이든 시터든 알아볼 테니까 한 2주 정도만 저희한테 부탁한다길래 진짜 꾹 참고 아이 봐줬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또 얼마나 예쁘던지요. 불쌍하기도 해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약속한 2주가 다 되도록 언니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주말에만 잠깐 와서 아이 보고 다시 나가더군요. 기다리다 못해 제가 어린이집 알아본다고 언니한테 전화로 말했더니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야, 걷지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그럼 당장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어쩌라는 거야. 언니가 너무한 거지. 아니, 보내긴 보내더라도 오전만 보내 그럼. 뭐? 언니 진짜 부모님 생각은 안 해? 내 상황이 이렇잖아. 이해 좀 해줘. 그럼 시터라도 고용시켜줘. 아, 남의 손에 애를 어떻게 맡겨. 가족끼리 좀 봐주면 안 되냐? 하며 또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되더군요. 그날 조카가 집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집에 화분이 많아서 부모님이 치운다고 치우셨는데 홍콩 야자는 너무 커서 옮길 수가 없으셨기에 그냥 손만 안 대도록 구석에 치우셨는데 아이가 거기를 올라갔답니다. 순식간에 홍콩 야자 화분이 뒤집어졌고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탁자 모서리에 뒤통수가 찢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가 철철 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 패닉이 오신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다가 119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되셨대요. 저도 뒤늦게 연락받고 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정작 다친 조카는 평온하게 자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엉엉 울고 계시더군요. 너무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달래며 같이 울었어요. 그날 제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언니에게 따졌습니다. 언니도 지 나름대로 아이가 다친 게 화가 났는지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내더군요. 부모님이 화분을 못 치우셨으면 저라도 그걸 치웠어야 한다면서 셋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봤다며 화를 내더군요. 이번 달에 20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 맘도 모른다면서 분통 터져 하길래 더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아 집에 왔어요. 그날 언니가 밤늦게 집에 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말했대요. 아이 다쳐서 놀라셨겠다고 자기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길래 저는 저 인간이 웬일이래? 내가 한 소리 해서 드디어 정신 차린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사과드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본인 집에 모시고 싶답니다. 본가는 24평 구축이고 언니네는 42평 신축 아파트이며 본가에는 아이 장난감도 있고 위험한 것들도 없으니 아이 보시기에 훨씬 좋으실 거라며 이참에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집 정리하고 넷이서 같이 아이 보며 살자고 하대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지. 저는 일단 싫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 이모로서 조카가 예쁘긴 하지만 매일 봐줄 정도로 제가 한가하지도 않고 저도 젊은데 제 일상이 있지 않겠어요? 같이 살면 주말까지 조카한테 매여 살게 뻔하니 솔직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은 황혼 육아하게 생기셨으니 저도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결혼이고 자기네가 싫다고 해서 한 이혼인데 왜 피해는 엄한 저희 가족들이 봐야 하나요? 언니는 이혼 전이랑 이혼 후 별 다른 타격도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회사도 다니고 회식도 잘 참여하고 자기 생활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저도 싫고 부모님한테 도움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자기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우겠냐며 이참에 다들 넓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주는 용돈 쓰면서 살래요. 그냥 최소한의 도움만 받으면 되고 어린이집은 두 돌 되면 보낼 거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입에 발린 달콤한 말들로 부모님과 저를 설득하더군요. 눈물까지 흘려가며 빌었고 아이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 주시면 안 되겠냐 빌길래 마음이 약해진 부모님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자리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번엔 저를 붙잡으며 어차피 오피스텔 전세 계약 끝날 시기 되지 않았냐면서 자기 집에서 살면서 돈도 더 모으고 다음 집 이사 갈 때 무조건 돈 보태줘서 전세 말고 매매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 연세도 많으셔서 부탁드리기 안 그래도 죄송한데 제가 있으면 부모님 부담이 덜 하지 않으시겠냐. 길게 2년이면 된다. 조카가 아닌 언니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줄 수 없겠냐. 30분을 내리 잡고 빌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니겠죠. 너무 간절해 보이고 언니도 약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네, 결국 언니 집으로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니 집 안방은 부모님이 쓰고 저는 안 쓰던 서재 비슷한 곳을 방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1톤 트럭 2번 불러서 제 짐과 부모님 짐 모두 갖고 들어왔습니다. 조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익숙한 자기 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있으니 행복해하는 게 느껴져서 저희도 참 좋았습니다. 언니는 저희 다 있으니 안심하고 일했고 저희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며 나름 계약서도 써왔더라고요. 부모님이 6시 정도까지 조카 보시면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조카 자기 전까지 제가 맡았습니다. 언니는 8시에 올 때도 있었고 더 늦게 올 때도 있어서 아이는 거의 주말에만 잠깐 봤어요. 그러다가 제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죄송한데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말씀드렸고 세입자는 바로 정해져서 이삿날도 정해졌습니다. 언니 말대로 언니 집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살 생각으로 장롱이며 침대는 바로 팔아버렸고 짐도 다 줄여서 다시 언니 집으로 전부 옮겼어요. 부모님도 1톤 트럭에 침대며 필요한 가전 가구들 모두 갖고 오셨죠. 그런데 언니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해서 저희 가족은 뒤집어졌습니다. 형부랑 재결합했다는 겁니다. 뭐? 재결합을 했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시죠? 하면서 실실 웃는 언니를 보고 저희는 벙쪘죠. 아니, 그렇게 쉽게 재결합할 거 뭐하러 이혼을 했냐? 어? 황당한 아빠가 언성을 높이자 언니가 화를 내며 다시 합치면 좋은 거지 화낼 일이냐며 궁시렁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이어 하는 말. 엄마 아빠 그리고 소윤아 정말 미안한데 다시 나가줘야겠어. 정말 미안해. 뭐? 우리 짐 다 갖고 들어온 거 안 보여? 언니 무슨 똥개 훈련 시켜? 부모님도 화가 나서 이럴 거면 뭐하러 이혼했고 우리 들어오라고 쇼를 벌였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언니 말로는 이혼하고 나서도 서로를 잊지 못해서 뒤로 연락 중이었고 사실 회식이다 야근이다 뭐다 했던 건 전부 형부 만나느라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고 이제는 둘 다 철들어서 다신 안 싸울 거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잘된 거 맞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애 혼자 못 본다고 저희 보고 다 정리하고 들어와 달라고 하더니 한 달 만에 저희를 내쫓다니요. 나가긴 나가는데 열받아서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더군요. 너무 이기적이고 한없이 경솔하다며 지금 부모님 모시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냈어요. 저는 오피스텔도 재계약 안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완전 새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언니한테 화냈더니 언니가 이러더군요. 그건 네 사정이지. 이럴 경우도 있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 말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가족들 앞세우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게 누군데 동생 보고 그러냐며 화내셨고 형부 들어올 거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뭐하러 네 편의를 우리가 계속 봐줘야 하니? 지금 나간다.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봐. 명절에도 그냥 오지 마. 그 말에 언니가 아연실색하며
재결합하는 건 맞지만 형부 출장 일정 때문에 집에는 2주 뒤에나 들어올 수 있다면서 2주가 붕 뜨는데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냐며 울상짓더라고요. 끝까지 지 위주로 생각하는 게 너무 한심했습니다. 엄마가 언니 등짝을 때리시며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다면서 화내시고 마침내 우시더군요. 이 녀석이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봐선 들어오라 나가라 아주 지 맘대로야.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재결합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하고 우린 나갈란다. 아, 엄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당장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2주 뒤라고요. 우리가 뭐 네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니? 기분 상해서 더는 이 집 못 있겠다 하시며 엄마가 바로 용달 아저씨께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조카 때문에 담배도 끊으셨는데 언니 때문에 화가 나서 다시 담배 피우러 나가셨고요. 언니만 혼자 가운데에서 안절부절. 그 와중에 자고 있던 조카는 깨서 울고요. 엄마가 용달 불렀으니 부모님 짐이랑 제 짐까지 전부 부모님 댁으로 보낸다고 저도 나갈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 울고 있는 조카가 눈에 밟혀 저도 마음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가 안아달라 울고 있는데 죄 없는 애 앞에 두고 어른 싸움 한다는 것이 너무 죄책감 든다 하시며 계속 눈물을 훔치시고요. 아무튼 결국 저희는 바로 나왔습니다. 언니가 맨발로 현관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과 저를 계속 말리더군요. 아,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가시면 당장 저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네? 내일 애 없고 출근해요? 아, 제발요. 휴가를 쓰든 회사를 관두든 네 마음대로 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어요. 언니는 끝끝내 지만 억울해서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저희를 보냈네요. 언니는 그 다음날 급하게 휴가를 썼고 동동거리며 아이를 봤답니다. 형부는 일정 때문에 빨리 못 오는 관계로 언니만 혼자 아이 안고 화상 채팅하며 재택근무하고 한밤중에 아이 들쳐업고 회사 가서 급한 일 하고 그랬다네요. 중간중간 저희 집에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칼같이 자르셨습니다. 언니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고 사돈 어르신들은 땅끝마을 해남에 사시는 관계로 오지 못하셔서 계속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언니 전화 안 받았고 언니는 그렇게 혼자 열흘가량을 그야말로 개고생하면서 아이 보고 이랬습니다. 부모님은 화가 나서 당분간 형부고 언니고 뭐고 볼 생각 없다고 하셨고 다만 손주가 너무 눈에 밟혀 죽겠다고 우셨습니다. 형부랑 언니는 그 이후로 다행히 잘 사는 듯 했어요. 형부가 죄송하다며 부모님한테 찾아오기도 했었고 다시 잘 살겠다며 심려 끼쳐드렸다고 사과하더군요. 부모님은 어쨌든 재결합한 딸내니 그 앞에 대고 욕하실 순 없었고 그냥 앞으로 잡음 없게 잘 살으라 대신 필요할 때만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니네는 알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도 또 싸웠나 보더라고요. 언니가 형부랑 싸웠다며 한밤중에 애를 들쳐업고 애를 좀 봐달라며 사정하더라고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냐? 필요 없다고 쫓아버릴 땐 언제고 도와달라 다시 와? 아주 이게 부모를 호구로 아는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엄마가 니들 일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서 살랑살랑거리고 필요 없으면 또 내버릴 것 아니냐 호통쳤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부모님이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문전박대 하셨습니다. 언니가 서운하다 난리치면서 돌아갔고 부모님은 죄 없는 손주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죠. 형부랑 다시 재결합했어도 그 성격 어디들 가겠나요? 둘은 또 다시 자주 싸웠고
언니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기대고 싶어서 밤마다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 너무 외로워. 전처럼 다시 왕래하면 안 될까? 언니는 저에게도 저자세로 나왔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졌지만 그냥 싫다고 했어요. 그날 언니가 쫓아냈을 때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했거든요. 그때 정말 언니랑 다시는 안 보려고 했었는데 언니가 이렇게까지 미안해 할 줄은 몰랐어요. 언니는 결국 이도저도 못하니 결국 성격 고쳤고 형부랑 그럭저럭 앙금이 풀렸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아이 안 봐주고 모른 척하니 결국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며 풀대요. 언니는 처음에는 저희 집에 서운하다고 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뜻이 맞았다는 걸 깨닫고는 본인도 반성을 했나 보더라고요. 형부랑 아이 데리고 정식으로 찾아와서 정말 죄송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형부랑도 부부 상담 다니며 깊게 대화했고 서로를 더 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다시는 부모님 심려 끼치는 일 없을 거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그날 언니네 부부도 울고 우리 부모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언니네는 그 이후로 정말 잡음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하신 말씀이 더 효과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둘이 같이 와야 손주 봐주고 혼자 애 들쳐업고 오면 절대 안 봐준다. 사이가 좋아야 애도 맡길 수 있다는 걸 언니네도 터득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뒤늦게 철이 든 언니네 부부는 지지고 볶으며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해결해가며 살았고 언니 직장 어린이집에 운 좋게 자리가 나서 조카도 거기 들어갔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언니는 형부랑 사이가 더 좋아졌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자주 찾아와서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오피스텔 계약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보고 남친이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자고 해서 내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내년에 본가에서 나가서 가정 꾸리게 되었어요. 전화위복이라더니 몇 달 동안 언니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돌고 돌아 다시 다들 행복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많이 황당한데 둘 사이를 제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이제라도 잘 사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손주를 봐주셨다면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단호하게 마음먹고 매몰차게 거절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철들었으니 다행이죠 뭐. 그리고 형부 욕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가 심한 말도 많이 했고 형부를 많이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쪽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으니 상대적으로 돈 잘 버는 언니와 아이 잘 키워주시는 자상한 우리 부모님한테 아이 맡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아이 두고 나온 거였다네요. 언니가 일부러 형부를 안 좋게 얘기하려고 애 버리고 갔다고 표현한 거였어요. 형부도 형부지만 얘기 듣고 보니 언니가 더 많이 잘못했고 이제라도 언니와 형부가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지나간 일이고 개과천선한 언니네가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참, 저희 부모님은 그 이후로 언니네가 육아 도와달라고 해도 정말 급한 일 외에는 웬만하면 잘 가지 않으십니다. 앙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좀 되지 않은 나이 많은 새댁입니다. 늦게 한 결혼이니만큼 더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제가 또래보다 결혼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ATM기보다 못한 존재로 보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 인생 최초의 기억은 눈앞에 후라이팬이 날아와 제 얼굴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엌에서 싸움을 하면서 후라이팬이며 도마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는데 3살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저 재미있는 놀이를 하시는 줄 알고 그 몸싸움 하는데 끼어들어 그만 후라이팬에 맞아버리고 만 것이죠. 이마는 찢어져 피가 철철 났고 놀란 부모님이 싸움을 멈추고 저를 안고 병원으로 가셔서 저는 18바늘을 꿰맸다고 하네요. 남들은 엄마 품에서 강아지를 만져보거나 부모님 손잡고 솜사탕 먹은 것이 최초의 기억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네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싸우셨습니다. 이유는 주로 돈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지독한 노름꾼이었습니다. 노름에는 술과 여자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죠. 맞선 보고 팔려가다시피 아버지에게 시집 온 어머니의 인생은 결혼과 동시에 인생의 굴곡이셨습니다.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셨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봉투를 주곤 했지만 일주일 만에 노름판 간다며 다시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싫다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희 남매는 배를 고르며 컸습니다. 굶주린 배보다 더 힘들었던 건 부모님의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절대 맞고만 있진 않았고 목소리도 크신 편이라 아버지에게 늘 당하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억척스럽게 아버지를 같이 때렸고 그래서인지 한번 부부싸움을 하면 큰 판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의 집기를 1년에 한두 번은 새로 바꾸어야 할 정도로 폭력에 노출되며 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노름판과 여자에게 쓸 돈만을 오로지 밝혔으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한 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욱더 생활비에 집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건물 2층에서 실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골반뼈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30시간의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쪽 다리를 저으셔야 하는 후유증을 갖게 되셨고 그 충격에 노름을 끊으셨어요. 덕분에 부모님은 잠정 휴전을 선포하셨지만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0살이었고 저희 오빠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지만 제가 그 집에서 그래도 가끔은 웃으며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저희 오빠 때문입니다. 오빠와는 사이가 좋아서 서로에게 의지했고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부모님의 싸움 소리가 그칠 때까지 집 앞 골목에서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도 저를 잘 챙겨주었고 저도 부모님보다 오빠를 더 의지하며 10살까지 컸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고학년이 되면서 소위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난하니 옷도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게 다니자 거의 왕따가 되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조금 더 심했습니다. 같은 반 남자친구들이 오빠를 마구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우연히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랑 안면을 트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그걸 보고 오빠를 무서워하며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고 그 이후로 오빠는 생존을 위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빠 덕분인지 저도 괴롭힘은 간신히 면했지만 동네 친구들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볼 때마다 혀를 쯔쯔 차셨고 저랑 놀지 말라고 자신의 자식들을 단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롭힘은 당하지 않았지만 지독하게 외롭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외롭게 다니던 어느 중3 때 우연히 어떤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착했고 저를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말고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중국이며 호주 여행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잠깐 살아서 그런지 세련됨이 묻어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동경하게 되었고 친구 덕분에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친구와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었고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았던 저는 뒤늦게 학업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바닥이었던 성적은 어느새 전교 10등 안에 들게 되었고 친구와 손을 잡으며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저는 집에 오면 온갖 살림을 다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일하시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없으셨고 제가 아버지 식사와 빨래, 청소까지 맡아야 했어요.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엄마는 밤늦게라도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며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로 잘못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오빠는 다니던 고등학교에도 잘 안 가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오빠 책임지고 학교 다니게 하라고 압박을 주셨고 저도 오빠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며 제발 졸업만 하라고 빌었지만 오빠는 결국 퇴학을 당했어요. 그쯤 저희 집도 가게가 확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건축회사 경리로 일하셨는데 거의 반년을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떼인 월급 받겠다며 이리 뛰고 저리 뛰셨고 아버지는 그쯤 알코올 중독이 되어 집에서 술만 드셨습니다. 그쯤 고등학교 원서를 넣어야 할 시기가 왔고 저는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짝 친구와 교대에 가기로 결심했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뭐? 인문계? 너 우리 집 꼴을 보고도 공부하겠다는 말이 나오냐? 엄마,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처음으로 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꺼리 해줘야 한다는 거냐. 실업계 가서 졸업하자마자 일해. 너는 무조건 그래야 해. 엄마, 저는 며칠 동안 엄마한테 온 몸을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치만 엄마는 제가 인문계에 원서를 넣으면 목매달아 죽겠다는 말을 하시고 침대에 드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실업계에 원서를 넣게 되었고 담임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어머니를 더 설득해보겠다며 저희 집에 전화도 하셨지만 완강하게 거절하시고 실업계 무조건 넣으라고 하신 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저는 제 단짝 친구와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가야 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맘에도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영혼 없이 친구 없이 그렇게 살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청소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네요. 오빠도 집에 안 들어오고 아빠도 집에서 술만 먹고 있으니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한 샌드백이자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어머니는 저에게 더욱 가열차게 세뇌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해야 한다고. 졸업 전에라도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취직해서 들어가라고. 3년 내내 저를 달달 볶으셨기에 저도 너무 듣기 싫고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경기도의 어느 작은 중소기업의 막내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이곳을 택한 이유는 여기는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에 일부러 먼 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저는 첫 월급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살도 안 된 막내였기에 텃세도 심하게 받았고 무시와 괴롭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년 남성 직원들의 성희롱도 틈틈이 받아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견뎌내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관두고 싶다는 말을 꺼냈더니 엄마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하시며 무조건 버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의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무조건 다니고 다달이 50만 원 보내. 안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하시며 단칼에 제 호소를 막아버리시더군요. 아무데도 기댈 곳 없던 저는 그렇게 버티고 버텼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채로 6년 만에 대리가 되었습니다. 제 월급은 120만 원이 되었고 저는 다달이 80만 원을 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침과 점심을 주었기에 남은 40만 원 가량으로 저녁값과 기숙사 관리비 그리고 핸드폰 비를 냈습니다. 옷도 거의 사지 않고 한 달에 그렇게 15만 원 정도만 겨우 쓰고 다달이 30만 원은 꼭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겨우겨우 1,000만 원 정도를 모았고 저는 이 돈으로 제가 꿈에 그리던 서울에 가서 이직할 계획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군요. 오빠가 사고를 쳤다고. 술 먹고 싸움이 나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한쪽 눈이 실명될 위기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감옥에 안 가려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게 1,000만 원이랍니다. 저보고 1,000만 원만 좀 해달라고 하시며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물으시더군요. 제가 우물쭈물 대답 못하자 저더러